이번 시간에는 사주에 비겁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그 비겁이 없는 사주는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일간과 같은 동급이죠. 그러니까 일간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되고, 주변 사람, 또는 형제, 뭐 친구 뭐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비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라이벌, 경쟁자가 되는 것이 비겁이죠. 그래서 이 비겁이 너무 사주에 많았을 때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이것은 이제 군겁쟁제라고 해서 군겁쟁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남자는 비겁이 많을 때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남자 사주와 비겁이 많은 군급정제가 돼서 결국은 뭐냐,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가난해지죠.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이 그 굉장히 늦거나 결혼을 잘 못합니다.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거나 처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여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고 돈도 없어지고 그런 항상 이제 빈천해지기 쉬운 그런 사주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 사주가 만약에 비겁이 많다 이러면 비겁이 많으면 이 경우도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자 사주가 이제 비겁이 많으면은 일단 그 나의 경쟁자, 나의 라이벌, 경쟁자가 많은 놈이거든요. 경쟁자가 많으니까 결국은 뭐냐, 남편이 바람둥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남편이 바람둥이가 되거나 남편이 뭐 첩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편이 첩을 두기도 하고 바람둥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겁이 많게 되면은 여자 사주도 역시 비겁이 많게 되면은 결국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남편 복은 없고 단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 주장이라든가 주체성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보통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뭐 이런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겁이 많으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형제가 많고 뭐 이런 것 부분에는 좋지만은 그 그러니까 유산이죠, 유산. 유산이라든가 유산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이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그 모친이 굉장히 허약해질 수 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학업에 지장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형제의 덕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사주에는 어떤 십신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겁니다. 비겁이 너무 많으면은 형제의 덕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든지 다 나누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의 인덕이 없어지기가 또 굉장히 쉬울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겁이 사주에 많을 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주에 비겁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주에 비겁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십신이 어떤 십신이 없게 되면 없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없다. 이 말은 뭐 친구나 형제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친구나 형제가 없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없는 현상.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주체성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러니까 귀가 얇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구나 형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견급제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형제들하고의 이제 그 특히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는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주에 비겁이 없는 사주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비겁이 없는 사주가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비겁 사주는 친구도 많지 않고 형제도 많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겁이 적다는 것은 친구나 육친 부분에서 또는 형제, 친구들이 이제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겁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주체성이 약한 그런 면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 많으면 나와 같은 급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또 목소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비겁이 하나도 없는 사주, 그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자기 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 또 귀가 얇은 사람, 귀가 얇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귀가 얇은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이쪽에 휘둘리고 저쪽을 가면 저쪽을 휘둘리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비겁이 없는 사주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친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찾아서 이제 욕망하는 거죠. 그걸 찾으려고 친구를 만들려고. 그런데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무비겁인 사주들은 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소수의 친구들을 이제 사귀어 가지고 오래 가는, 거꾸로 이제 소수 정예죠. 소수 정예로 친구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굉장히 오래 사귀는 그런 형태고, 많은 친구가 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없는 사람은 많은 대중을 상대로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지만은 대중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대체적으로 비겁이 없다는 것은 일간이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에 비겁이 이제 없는 사주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자세,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없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자 이렇게 따라가는, 나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굉장히 낮은 자세 또는 열등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서투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은둔형 외톨이도 많이 되고,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또는 왕따, 학창 시절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비겁이 사주에 없으면은 친구가 많지 않고 까딱하면 이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왕따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전학을 간다거나 뭐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고, 친구들이 뭐 어떻게 내한테 어떤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로서 남기 때문에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저자세가 되고, 그러면서도 또 친구를 사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항상 우월한 입장,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의 주장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것들도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비겁 사주는 어찌됐든 나의 주장이 별로 없다. 이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주장을 친구들한테 잘 어필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하니까 친구들이 무시하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오래 가는 스타일, 또 그렇게 가야만이 무비벼 사주는 원만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사귀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소수의 친구를 사귀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가면은 문제가 없다. 그 친구들은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친구들이 다 이 사람이 만만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편안하게 대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같은 친구지만 좀 내려다보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만만한 친구죠. 그리고 얘는 항상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친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만한 친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사귀어서 오래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중으로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갖거나 하기도
그런 직업을 갖기도 어렵지만은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는다. 많은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소수의 친구를 사귀어서 오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주로 보면은 이렇게 사주의 간목일간인데 수월의 간목인데 지금 전혀 지장간에서조차도 그 가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무비겁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주는 무비겁 사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주는 여기 뭐 지장간에 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인수를 합해서 삼합해서 병화가 동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친구도 많고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고, 절대로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비겁이라든가 이런 십신을 얘기할 때 무엇이 뭐 그 십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일단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장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나 이런 데서 올 때는 그것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지장간에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따지면 물론 지장간에 있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무비겁이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지장간에 있는 것을 일단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렇게 세워서 가는 것이 비겁 어떤 십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삼합을 해서 화기가 동해 있는 것은 이제 무비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겁에 대해서 비겁이 없는 사주 이것은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주의 비겁이라는 것은 너무 다른 십신도 마찬가지고 사주에 너무 많은 십신이 어떤 특정 십신이 있어도 그것이 종격이 되지 않는다면은 역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뭐 꼭 비겁이든 뭐 관살이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십신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이 어떤 특징으로 사주가 이제 특수격 그러니까 종격 사주가 된다면은 이제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가능하면 이제 오행이 골고루 있고 또 천간에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다 지지에 어딘가에 이렇게 통근을 해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비겁이 많다 그러면 많을 때는 보통 이제 군급쟁제라든가 군비쟁제가 되는 거죠. 군비쟁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꼭 재성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재성이 없더라도 군급이 돼 있다는 것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주체성도 강하고 그런 성향이 나오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운에서 제가 올 때도 이 군급 여러 개의 비겁들이 쟤를 탈취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제 또 불리한 면이 있지만 또 없을 때도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내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 없다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무비겁 사주. 자, 사주에 비겁이 없다. 이러면은 첫째 비겁이 없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없으니까 나의 주체성이라든가 주관이라든가 나의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그 비겁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거는 나는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부분을 비겁을 다루니까, 비겁이라는 건 친구나 형제 뭐 주변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을 다루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서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상처도 잘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지적을 하거나 어떤 비난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갔을 때 비겁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지만은 무비겁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에는 그 무비급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 그 비겁이 없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하겠죠. 일단 비겁이 없으니까 욕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욕망하게 되니까 그 십신을 대했을 때 굉장히 저자세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열등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비겁이나 뭐 관살뿐만 아니라 모든 재성이나 식상이나 인성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에 비겁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